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일본 애니메이션 가져왔습니다. 제 본진이잖아요. 제 본진 일본 애니메이션 가져왔고요. ID 인베이디드라는 ID가 아니죠. ID가 아니고 이드라고 읽어봅니다. 이드 인베이디드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건 없지만 이미지와 함께. 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가 이제 그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무의식이죠, 그 이드입니다. 무의식. 네, 프로이트가 얘기한 정신 분석학에서 얘기한 거고요. 좀 이따가 그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드 인베이디드고요. 2020년에 나온 작품이고 네. 13화로 완결이 되는 그런 짧고 굵게 끝나는 작품이고 라프텔에서 얼마 전에 판권이 또 풀렸어요. 라프텔에 계속 그 작품 숨겨진 명작인데 들여와 주세요 막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리다가 얼마 전에 23년 3월에 그 풀려가지고 저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막 보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저평가된 애니메이션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신뢰성 있는 그런 앙케이트는 아닌 것 같고요. IT 미디어라고 해서 그 소프트뱅크 계열의 IT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네토라보라는 곳에서 이제 70명의 애니메이션 매니아들한테 이제 앙케이트를 한 거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뢰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일단 그거는 얘기할 수 있죠. 이 작품이 숨겨진 수작이다 라고 하면 숨겨진에 이제 방점을 둬서 이 작품이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라는 거는 일단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수작인가? 그걸 일단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감독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오키 A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작품을 했냐면 페이트 제로를 감독을 하셨습니다. 페이트 제로 보셨나요, 공사님? 네, 봤습니다.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재밌었죠. 재밌었죠. 저 페이트 제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캐릭터들이 아주 고통받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밈 짤방으로 유명한 그거 아닌가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알 탁 쐈는데 손가락에 총알 탁 쐈. 그랬나요? 그거 아닌가요? 그건 그 잘 마지막 모르겠고. 장면이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아니고 거의 마지막 장면에 네. 그 주인공 그 키리츠구였나요? 네네네. 키리츠구하고 그 신부 네. 그 신부하고 싸우는데 그 네. 자기 뼈 깎아가지고 만든 총알 쏴가지고 아. 손에 이렇게 들어간 그거를 이제 누가 이게 영상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 마하 뭐 신속도로 치면 총알을 비껴갈 수 있다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 해가지고 으악! 하는 그 짤방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페이트 제로가 상당히 이제 수작이죠. 그 아주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그런 좋은 작품인데 이 페이트 제로를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이 감독이 한 애니메이션이다 해서 이제 또 관심이 있어서 갔었고요. 이 감독이 또 식령 제로라고 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도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이에요. 식령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거의 프리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좀 약간 낚시성의 일화가 있습니다. 약간 스포이지만 1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1화에서 그냥 리타이어를 해요. 그다음에 페이크 주인공 같은 페이크 느낌. 주인공처럼 그다음에 이제 2화부터는 진짜 진주인공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그래서 좀 진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그 전개로 상당한 그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공의 경계 1장 두관 풍경도 이분이 다 감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알드노아 제로라는 히데이 또 망작을 감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감독분들이 네. 요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작품을?
작품을 이게 이제 직접 이 그 뭐라 그러죠? 각본까지 다 이렇게 만들진 않으시죠? 보통? 그러니까 감독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각본까지 그렇군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감독이 각본도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이제 작품들은 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었는데 알도노와 제로는 오리지널 작품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기대를 모았고요. 왜냐하면 이 페이트 제로로 상당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 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알도노와 제로 아오쿠이 A가 감독을 한단다. 오 멋있겠는데 이러면서 상당히 작화에도 되게 힘을 쏟았고 그 성우진도 상당히 이제 아주 빠방했고 그랬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줄거리가 정말 용두삼이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뭔가 그 매력적인 설정과 매력적인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화성에 어떤 그 왕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 그냥 뭐 현대의 그런 사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달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이 이제 그 교류를 안 하게 된 둘이서 약간 전쟁을 하게 된 그래서 화성 문명과 지구 문명이 서로 이제 격돌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정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설정이 재밌고 네. 뭐 다 제가 봤을 때 재료는 다 갖춰졌는데 왜 그런 식으로 풀어오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나름대로 그 캐릭터의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화제가 되기는 했던 작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약간 기대는 빼고 보자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이 감독의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의외로 마지막까지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잘 끝난 작품이다. 그런 평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자 했고요. 근데 이 아오키에이가 지금 오버테이크라는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는 3월 올해 2023년 10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4를 소재를 했대요. F1이 있잖아요. 네. 포뮬러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카트 그 레이싱인데 이거 숫자가 무슨 의미예요? 그냥 시즌 내려갈수록 네. 2군, 3군, 4군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카트에 레이싱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친구들이 F4로 올라오고 F4에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3로 올라오고 F1은 제일 위에 너무 잔인한데요? 그렇죠? 완전히 그 피라미드식 그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F4를 소재로 한 이제 그 레이싱 요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레이싱 좋아하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드 인베이디드가 이 감독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지만 각본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각본을 이 감독이 안 하시고 다른 분을 맡긴 게 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신의 한 수였다. 네, 마이조 오타로라는 분이 각본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소설을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맞는데 이분이 각본을 맡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추리라던가 미스터리 뭐 이런 거를 주로 집필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의 대표작이 디스코 탐정 수요일이라는 작품이 있대요. 이게 정발에도 되어 있고요. 뭐 메피스토상이라던가 미시마 유키오상이라던가 아쿠타가와상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상까지는 수상을 하셨고 아쿠타가와상은 후보만 4번 올랐다고 합니다. 아쿠타가와상이 약간 그 순문학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인데 일본에서. 그런데 이분은 장르 소설을 쓰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후보까지는 올라갔는데 계속 떨어진 거죠. 심지어 이제 한 3번째 올라갔을 때는 심사위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완전히 비토를 던져가지고 결국 수상자가 없는 그런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고요. 이분 아까 이게 메피스토상이 나왔는데 메피스토상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추리를 주로 이제 추리 소설을 주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포함한 아주 넓은 분야의 이제 장르 소설 상이라고 해요. 뭐 판타지나 SF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수상작이 모리 히로시의 모든 것이 F가 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좀 최근에 나왔어요.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 소설 자체는 되게 1회 수상작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네.
한 2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것도 세상에 그 서술 트릭 그러니까 밀실살인이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푸는 건데 고리타분하는 느낌이 아니고 상당히 또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또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이 F가 된다가 이거 스포일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추리 소설이니까 또 코딩을 해보신 분이라면 약간 감이 잡히실 겁니다. F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3회 수상작이 니시오 이신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모노가타리 시리즈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잘린머리 사이클이 이제 이때 수상작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수상을 하시는 상이 메피스토 상이고 마이조 오타로 씨도 대충 그런 계열이다. 이런 추리라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릴러? 미스터리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그 연쇄살인범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걸 좀 풀어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난해한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다고 들었어요. 조금 그 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또 읽었을 때 쾌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드 인베이디드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품인가 줄거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뭐 감독 얘기랑 각본 얘기를 네. 너무 10분 동안 했네요. 네. 자, 줄거리 얘기를 하면요. 이 세계에서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범죄 현장에 잔류하는 사념입자라는 거를 검출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살인자의 무의식을 가상현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으로 파일럿이 들어가서 살인자의 무의식에서 예를 들면 피해자들의 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하고 살인 방법의 힌트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살인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밝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살인을 미리 막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조직이 이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드의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클리셰적인 느낌이 이젠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게임으로 많이 사실 차용이 되죠. 어떤 게임이 있나요? 뭐 공포 게임 같은 거에서 많이 나와요. 막 내가 막 어떤 세계를 탐험하는데 공포 게임이니까 막 괴물도 나오고 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나의 무의식이더라. 뭐 나의 꿈이었더라. 그래서 엔딩에 딱 뭔가 이게 뭐 딱 벗으면서 뭐 당신이 이제 치료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공포 게임도 굉장히 많죠.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는 뭐 이제 그 무의식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연출을 하고요. 네. 그렇죠. 뭐 트릭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살짝 있긴 하죠. 있기도 하죠. 네.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화 좀 다른 살인범의 이드로 들어가서 다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좀 옴니버스식으로 처음에는 이어지다가 그 살인범들의 무의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존 워커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 살인범들을 좀 디자인을 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존 워커의 정체를 쫓는 것이 큰 어떤 줄거리죠. 그다음에 주인공은 나리히사고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전직 경찰이죠. 전직 경찰인데 살인자에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일단 딸이 살인범이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자기적인 느낌?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살인범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피부를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죽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결투맨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제 묶어놓고 패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던져봐, 덤벼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패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살인범한테 이 나리히사고의 딸이 희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희생이 되고 그래도 이제 아내가 있어서 좀 견디고 있었는데 근데 아내도 자살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진 이 무거운, 정말로 무거운, 네,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살인마를 죽여요. 이 아내까지 잃고 나서 이렇게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살인자로서 이제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이 살인자의 무의식으로 다이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살인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설정이 잘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왜 그런가? 네. 그렇구나. 그렇게 뭔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상당히 이제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한 또 추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살인자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이 파일럿으로 선발이 되고, 그래서 수갑을 차고는 있지만 이제 소환이 돼가지고 이제 파일럿으로 또 이제 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실 세계 기억을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기억을 잃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가 왜 여기 있는가, 나의 이름은 뭔가,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여기 들어갈 때마다 이 사카이도라는 이 탐정으로서 이제 이 이드 속에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사카이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나는 사카이도 명탐정이지.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누구죠? 네. 누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아이루짱 맞나요? 카에루의 짱의 죽음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캐릭터가 눈을 떴을 때, 그 이드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 시체가 한고 있어요. 그쵸. 카에루라는 소녀의 시체인데, 그럼 그 시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여기 있고 이 시체는 뭐지? 그래, 생각났다. 나는 명탐정이고 나는 이 카에루짱의 죽음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캐릭터가 이 혼도마치 코하루라는 캐릭터인데, 여기 보면은 다 이제 현실 세계의 이름이 있고, 가상 세계에서의 그 명탐정 이름이 있어요. 탐정으로서의 이름이 있는데, 이 나리히사고는 가상 현실 세계에서는 사카이도고요. 이 혼도마치 코하루는 가상 현실 세계에서는 히지리도 미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도가 붙어요, 끝에. 히지리도 사카이도. 그렇네요. 근데 그 이드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드가, 우리는 이드랑 이도가 구분이 되지만 네. 일본어로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발음이 발음이 없어가지고 좀 오 이런 게 분명해서 이드도 이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뒤쪽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드가 이제 지금 3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우물이라는 뜻도 있다. 우물이라는 뜻도, 이도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저세상 또는 다른 세계, 이토 다른 땅 이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이도라는 이제 발음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히지리도라는 탐정으로 빙의를 하는 이 친구는 전형적인 좀 성장형 캐릭터예요. 신입이고 이 조직에 신입으로 들어왔고 상당히 의욕이 있고 뭔가 배우려고 열혈 하고, 그런. 열혈. 그래서 정의감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력이 있고, 또 추리력도 이 친구도 좋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친구 약간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범인을 죽이는 거긴 하지만 범인을 죽여요, 어쨌든. 그 살인자가 됨으로써 결국 이드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꿈을 이룬 거잖아요. 왜냐면 계속 파일럿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여자 캐릭터이지만 뭔가 여자 캐릭터는 보통 약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민폐 캐릭터라던가 좀 수동적이라던가 감정적이라던가 이런 캐릭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인 이 나리히사고보다 좀 감정이 좀 더 메말라 있는 느낌, 좀 더 냉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중요한 캐릭터가 모모키 후네타로라고 해가지고 이 이도라는 조직의 실장이에요.
실장이고 이 친구가 그래도 좀 뭐랄까 약간 설명을 통해서 이 그의 그 설정을 조금 이해시키는 그런 설명충 역할도. 캐릭터. 네, 그렇죠. 설명충 캐릭터이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스피드웨건. 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상당히 그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그 어떤 스토리상의 어떤 갈등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캐릭터고 그 다음에 후쿠다 타무츠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머리에 구멍이 있죠. 네, 자기가 뚫었습니다. 네, 자기가 뚫었고 근데 죽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뚫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좀 이렇게 이 나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는 사람을 이제 연쇄적으로 죽이는 이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그 이드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나이도라는 그런 탐정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캐릭터 설명이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화면은 끄고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댓글을 약간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사이코 다이브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소드아트 온라인도 생각나고 이도 공간? 이도 공간은 뭔가요? 이도 공간도 생각이 난다고 하시네요. 콩땅콩님이 네. 타셈 생 감독의 더셀도 말씀해 주셨고. 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정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렇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가기 네. 때문에 네. 금방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일럿은 보통 현실 세계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이 이드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카에루의 죽음을 목격을 하고 이 살인의 법칙이라던가 그 살인자의 무의식을 상당히 잘 구현을 해놨어요. 잘 구현을 해놨고 무의식이잖아요. 꿈속이라고 볼 수도 있죠. 꿈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논리적인 일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른 어떤 공간이다. 좀 이질적인 공간이다라는 게 딱 보면 은근 보여요. 예를 들면 몸이 막 분리가 된다던가, 집이 막 떠다닌다던가, 뭐 약간 그 계속 뭔가 이제 그 세계가 자꾸 리셋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질적인 그런 공간을 정말 잘 형상화를 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의 규칙은 무엇이구나 이 세계의 규칙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채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살인의 법칙이라던가 살인의 규칙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그걸 이제 그 관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직관주. 그렇죠. 이 파일럿이 들어가서 어떤 이들을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보는 어떤 시야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막 이렇게 인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실종이 됐던 누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 살인자에게 당했었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수사를 해 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피해자의 신원 특정이나 위치 특정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실제 현실 세계의 수사를 돕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정이 자기 자신의 이득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든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의식이 갱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드에 들어감으로써 무의식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폭풍이 일어나서 이 이드에 갇히게 된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라는 것은 무의식인데 네. 무의식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 자신으로부터 드러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식을 하면 그 순간 그것은 무의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의식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드 폭풍이란 게 생긴다 그러죠. 그렇죠. 뒤에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인셉션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도그마에 갇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그 뭐라고 불렀죠? 그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이거 그 허리 젖혀가지고 하는 그 게임이랑 똑같은 그 뭐였죠? 허리 젖혀가지고 하는 게임. 아, 림보. 맞아요. 네, 림보에 맞죠? 빠졌죠? 네, 맞아요. 림보에 빠진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기계들 이름도 조금 특이합니다. 이 살인자의 사념 입자를 읽는 그 바코드 리더 같이 생긴 그 기계는 와쿠모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드의 파일럿을 접속시키는 약간 그 큰 의자처럼 생긴 이런 장치가 있는데 요거는 미즈하노메라고 부르는데 미즈하노메랑 와쿠모스비가 그 이자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창세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의 그 쌍둥이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즈하노메는 뭐 물의 신이고 그 다음에 그 와쿠모스비는 곡식의 신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이들을 분석하는 아까 그 직관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의 이름은 이도바타라고 해야지 우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우물 이드와 이도의 그런 말장난들을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설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포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네. 네. 스포는 진짜 보시면은 훨씬 재밌으니까 스포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최종 빌런이 좀 너무 쉽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러니까 약간 딱 보면은 분위기가 풍기나요? 딱 보면 네. 악당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설마 저 사람일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전적이긴 하지만 네. 동시에 약간 이제는 클리셰적이기도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강철의 연금술사부터 내려오는 그 약간 유구한 그 그렇죠. 뒤통수 치는 악당. 맞아요. 그쵸, 그런 느낌. 착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사실은 악당이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럼 이 이드라는 게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무의식이 이드고요. 네. 본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네. 프로이트의 그 정신 분석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무의식, 원초와 본능 이런 걸 이드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의식, 자아, 뭐 통제, 뭐 현실 적응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에고 그다음에 초자아, 뭐 또는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에고가 나의 양심 또는 학습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명인으로서의 어떤 뭐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라면 이드는 난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뭐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고 싶고 막 이런 거죠. 그 사이에서 에고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에고는 요 사이에서 이제 현실에서 타협 가능한 정도로 이걸 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저도 뭐 겉핥기로 그냥 본 겁니다만 대충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드라는 게 그런 무의식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 속에서는 그런 가상현실을 또 이드라고 그 살인범의 사념입장을 통해서 형성한 그 살인범의 무의식을 가상현실화로 구현을 해놓은 것을 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과는 다른 땅 이것도 이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물도 이도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네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작품 보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작품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 일단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셉션. 네, 인셉션이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 꿈속의 세계를 이용을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셉션이 가장 많이 떠오르고 인셉션 안에서도 또 이제 그 왜곡되는 현실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왜곡되는 어떤 풍경들이 나의 그 우리한테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묘사들이 조금 닮아 있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랑도 닮아 있는데 이게 범죄를 좀 예측하고 좀 해결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이 스포일러 요것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말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스포일러인지 나중에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마이너리티 리포터의 네. 리포트에 대한 스포일러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 작품에 대한 네. 스포일러라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어떤 그 인물을 얘기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이코패스도 생각이 나죠. 음. 사이코패스에서도 이렇게 이 범죄 그 개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범죄를 미리 이연에 방지를 하고 또 이제 잔인한 살인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랑 두뇌 게임을 한다. 이런 면도 사실은 조금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이 작품도 생각이 났어요. 김창규 작가님의 얼마 전에 다뤘던 그 단편집에 네. 있는 목련과 엔트로피와 다람쥐. 여기 보면은 전혀 이제 살아있을 때의 그런 기억이라던가 네. 지식이 없는 상태로 낯선 세계에 깨어난 이후에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런 걸 논리적으로 막 파악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이드에서 이드 안으로 들어간 이 주인공이 겪는 그런 경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뭐 설정이나 작품이나 그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했고요. 네. 공상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중반부에 약간 그 주인공들이 그 이드 안에 이드로 들어가는 그 그렇죠.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사카이도가 거기서 막 몇 년을 지내면서 네. 거기를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셉션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도 약간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이런 네, 느낌이 들면서 약간 혼란을 느끼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뭔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좀 폭발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가. 그쵸. 네. 자기의 그 딸과 자기 아내하고 네. 제외해가지고 네. 뭔가 자신의 마음에 응어리진 걸 이렇게 푸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일단 정말로 집중력 있게 이 13화까지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일단. 근데 한 번 시작하면은 다음 화가 자꾸 궁금해서 끊기 신공도 상당히 상당해가지고 네, 이렇게 보게 되는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연출이 능숙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의식의 묘사가 좀 참신하고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매번 좀 이 이드 연출이 달라지고 많은 이제 공을 들였고 좀 약간 왜 꿈속에선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꿈속에서는 다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서도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꿈속 같은 그런 부조리한 세상의 어색함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그려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특히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상투적인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아주 좀 냉철한 그런 면도 보이고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이드 조직의 그 쿠라에서 이제 그 소사를 돕는 이런 인물들은 약간 스토리 진행을 위한 그런 역할 같은 느낌도 들긴 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오퍼레이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조금 그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좀 집중력 있게 이걸 전개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게 너무 짧아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13화 안에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랑 조금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떡밥 회수를 아주 깔끔하게 합니다. 네, 깔끔하게 하고 13화로 스토리가 일단락이 되고 물론 이제 후속 스토리의 여지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13화로서 완결이 충분히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뭔가 찜찜함이라든가 이런 게 남지는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자기적인 것 같은 그런 전개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해소는 했다. 궁금증은 다 해소를 하는 네.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나리히사고를 맡은 츠다 켄지로라는 이 성우가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연기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렇죠. 뭔가 이
얼마나 어두워요. 세상에 정말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의 인물이죠. 그러나 이 살인자를 처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마지막 이 의식의 끈을 잡고 있는 그런데 이 인물이 마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흠이 없는 인물이 아니죠. 일단은 본인도 살인을 저질렀고 나중에도 계속 막 약간 살인자들 약간 말로써 막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막 네, 죽이기도 자살시키죠. 하고 자살시키기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정신위색이 조금 불량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그 이드 속의 이드에서 이제 아내와 딸을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의 그 감정 연기 이런 어떻게 것들 보면 좀 성장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증오로 가득 차 있다가 네. 자기 딸과 아내를 다시 재회를 하게 되면서 네. 뭔가 어떤 정신적으로 좀 성숙을 하는 그런 네.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고 그다음에 이 나리 히사고를 보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제가 리뷰 찾아보다가 이제 다른 분 리뷰에서 본 건데 이분이 가족에게 살인마에게 이제 가족을 잃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살인마를 죽인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나리 사고는 극중에서 많은 활약을 하지만 결국은 이 끝나고 나면은 독방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수갑을 차고. 그래서 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이 이제 결국은 잘못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여지를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이 이 작품의 빌런인 존 워커의 어떤 악행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존 워커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손 안 대고 그냥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존 워커도 나름대로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앞으로 있을 모든 살인범을 내가 잡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아까 자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걸 느꼈던 게 이 이드의 설정이 조금 편의적인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전의 기억을 다 잊는다. 좋아.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명탐정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발현이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좀 집중을 할 수 있는가. 나 같으면은 기억을 잃었다. 그러면 완전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혼란 급다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어쩌면은 그 부분이 약간 살인자여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죠. 그나마 좀 어떻게 말이 되는 방식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작품이 살인을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뭐 그 묘사가 뭐 엄청 고어하게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가요? 약간 나오기도 하죠. 네, 약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다 보면 약간 그 사이코패스를 볼 때처럼 좀 정신이 좀 피폐해질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등장인물들도 살인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이 살인범이고 그 다음에 그 서브 주인공도 살인범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한 상태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후쿠다 타모츠가 막 숫자를 좋아한다 이 그렇죠.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 좀 복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나오는 그 장면이 너무 좀 그러게요. 약간 엉뚱하다고 느껴졌던 그러게요. 게. 그 전에 그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그게 좀 텐데. 더 전에 나왔으면 그냥 앞에서는 그냥 좀 머리가 좋다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나는 모든 숫자를 다 외울 수 있어 이러니까 약간 그렇죠. 좀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자기적으로 느껴졌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존 워커가 메인 빌런인데 조금 카리스마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페이크 악당이고 진 악당은 그 스포일러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묻힐 작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추천하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그 딱딱 맞아 들어가는 스토리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딱딱 맞아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라프텔에서 막 리뷰 같은 거 좀 가져왔는데 뭐 스토리도 작화도 연기도 사운드도 완벽했다. 그다음에 오리지널 애니 징크스인 기승전결 또한 깔끔하게 해결했다. 뭐 이런 리뷰도 있었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했던 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코믹스랑 블루레이랑 본작에 이제 동칼라 제작진 했던 사람인데 그 원화랑 설정만 보고도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방영 후에는 막 본인이 나서 영업을 했을 정도로 기대에 부응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든 내 범죄가 용인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앞으로 범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좀 잘 보였다 라는 그런 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5점짜리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그래서 사람의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처럼 선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생각할 여지도 준다. 근데 공통적인 의견이 또 결말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았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좀 몰입이 잘 되고 잘 짜여진 그런 애니메이션이다라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편이 있어요. 네, 만화로 나왔는데요. 네, 네, 브레이크 브로큰이라고 해가지고 3권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다만 한국에서 정발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 아마존에 가시면 이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미리 보기 이런 것도 좀 돼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코다마 유키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고 그 글은 마이조 오타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각본을 하신 그분이 이제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소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권의 표지고 이제 1권의 앞쪽에 나오는 전개인데 보시면은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비슷한 전개입니다. 이 나리 히사고가 어느 날 그 이드 안에 들어갔겠죠. 네. 이제 그 사카이도가 차 안에서 눈을 뜹니다. 차 안에서 눈을 떠서 뭐지? 차? 뭐지? 여기 뭐 깜빡 잠이 들었나? 그리고 여긴 어디야? 그 다음에 만화로 보니까 좀 네.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표지판에 뭐 니시 아카츠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명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뭐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나의 이름을 특정할 만한 뭔가 있을까? 이런 대시보드 막 뒤져보고 나 뭐 지갑이 있나? 뭐 이런 거 막 뒤져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2권의 표지는 이 히지리도 고요. 그래서 좀 후속작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설정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만화를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어라는 거, 네, 일본어라는 단점이 있지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애니메이션 다뤄봤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연출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 성우 연기 그리고 스토리 전 스토리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스토리 면에서 또 상당히 만족했던 그런 작품이었고 또 SF 팬들도 어떤 이런 설정 이드라는 설정 이런 것들과 그걸 묘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이드 안에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그 이드 안으로 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서술적 어떤 논리적 이런 쾌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즐길 만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댓글에서 파프리카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쵸. 파프리카도 인간의 꿈, 그리고 무의식, 이런 것들을 다뤘던 상당히 명작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 마칠까 하고요. 네. 네. 저희 다음번에는 또 단신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뭐 SNS에 뭐 어느 방향으로든 흔적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 꾸준히 들어주시는 생존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디서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는지 소개를 저희 하고. 이제는 한 번쯤은 지나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방송 유튜브와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